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일요일 아침부터 국힘 장동혁 대표는 사법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란 재판부 막으려 할 것이라며 사법부 최후카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재개 협치 거부 정청래와 어떻게 악수하냐라며 멍멍이 소리를 한바닥 언론에 뱉었는데요. 저런 국힘 당대표와 무슨 대화를 할까 싶습니다. 거기다 조희대의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개혁을 놓고 회의까지 개최한다고 엄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정청래 당대표는 일요일 JTBC에 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 기사를 링크한 뒤 의미심장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정청래, 당의 기강을 잡겠습니다. JTBC 단독 보도를 보니 당 지도부에 정식으로 보고되지도 않은 문건이 누군가에 의해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명백히 해당 행위입니다. 철저하게 진상조사하여 유출자가 밝혀지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당정대가 디테일하게 조율하기 전에 이런 행위로 원팀 원보이스의 차질을 빚고 누가 되는 행위를 색출하고 엄단하겠습니다. 정청래, 이번 일 말고도 몇 차례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주의 경고하고 넘어갔는데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당의 기강은 확실하게 바로잡겠습니다. 그런데 JTBC 보도를 보면 대법관 증언이 말라오던 30명에서 26명으로 줄은 것일 수도 있는데요. 기자, 기존 30명 안에서 4명 줄어든 건데 대법관 증언에 대한 인력과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법원 행정처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구체적인 시간표도 나왔습니다. 올해 법이 통과되면 1년 동안 유예기간을 갖습니다. 이어 매년 4명씩 새로운 대법관이 임명해 2029년엔 대법관 26명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대법관 12명과 2027년에 정년퇴직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6년 임기가 끝나는 9명의 대법관 후임까지 임명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사개특위안의 골자입니다라며 그냥 통째로 사개특위안을 발표도 전에 언론이 보도하는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연합뉴스는 일각에서 반대 여전이라며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6일 연합뉴스에 전했다고 어딩했습니다. 복수의 관계자들이라니 이런 건 꼭 익명인데요. 연합뉴스, 민주당 특위가 증언 규모를 다소 하향시키려 한 것은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당 핵심 관계자도 연합뉴스와 통화해서 사개특위안이 26명이 된 것은 법원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절충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해서 마치 대법관을 늘리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고 사법개혁인 것처럼 하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법관 숫자는 9에서 15명이라면서 현실하고 맞게 개혁해야지 무작정 대법관 수만 늘리면 오히려 재판 과정이 장기화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건 뭐 국힘 의원인가요? 결국 익명의 의원들이 대거 언론에 접촉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자들의 내피셜인지 JTBC에 이어 연합뉴스 등에도 막 익명들이 엄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래서 개혁이 힘든가 봅니다. 한편에선 조희대 법원의 의견의 절충, 특별재판부 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4명이 줄였냐 이런 반응도 있고 특별재판부를 하라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아지는 상황에서 내외부 반발이 극심한가 봅니다. 일단 당대표가 나서서 유출자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니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법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이 국힘 권성동 의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무마를 약속한 사실이 있고 윤석열 정치검찰이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지사를 끌어넣으려 쌍방울과 KH그룹 측 인사들을 회유 압박했다고 강조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역시나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도해야 할 언론들은 갑자기 나경원, 미국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에 투자만 퍼주고 무능, 무책임이라며 헛소리 나경원을 실어주며 이런 것까지 정부 탓으로 몰고 가려고 아주 각을 잡고 있는데요. 그나마 MBC에서 작게나마 관련 내용으로 다뤘고 굿모닝 충청은 이어 조 전 부회장의 증언을 보도했던 허재현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기자는 증인으로 나와 조 전 회장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녹취록과 문자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신빙성이 높은 자료를 다수 확보해서 보도한 것이라고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장이 커지는지 주말 KH그룹은 자칭 부회장 조경식 씨와 아무 연관없다. 허위사실 법적 대응 예고 보도자료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이는 조경식 씨와 당사의 짧고 제한적인 관계의 전부라며 조경식 씨가 당사에 정식 입사하거나 출근한 사실, 급여 및 업무비를 지급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사는 조 씨의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반대로 서영교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 그리고 국힘의 공작이라고
강하게 적어두었습니다. 이어서 논란 중인 국힘 고양시장 근황, 이동환 고양시장의 논란입니다. 문제가 있는 시장은 꼭 국힘 소속인데요. 윤석열 선대위에서 근무했고 고양신문도 도저히 안되겠는지 기사화했습니다. 고양신문, 이동환 시장이 9월 3일에서 11일 8박 9일 일정으로 영국 런던과 독일 베를린 등을 방문하는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취임 후 벌써 29번째 해외 출장이다. 시는 이번 출장 목적을 도시재생 선진사례 벤치마킹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본인이 고양시 도시재생 사업을 좌초시킨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2년 7월부터 임기인데 그 사이에 29번이나 해외를 다녀온 것입니다. 고양신문, 문제는 이동환 시장의 해외 출장이 지나치게 잦다는 점이다. 이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이후 3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무려 29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지난 4월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은 같은 특례시인 용인시장이 5회, 수원시장이 10회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과 비교해도 두드러지게 많은 횟수라며 성과 없는 해외 일정이 반복된다면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관련해서 고양시가 김성애 의원이 직격했습니다. 김성애, 이동환 시장님 돈의 색깔이 있습니까?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신청도 안 하셨더군요. 김성애,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지난 22년 선거에서 국힘이 이긴 곳이 22곳입니다. 돈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시장님. 이어서 주말에도 쉬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 근황을 이현주 최고위원이 전했습니다. 이현주, 오늘은 대통령 네 분과 함께 용산 CGV에서 영락 보리는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본 영화는 순수 한국 자본과 기술로 만든 K-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 무려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기생충을 넘어서는 흥행을 기록하며 전 세계 K 콘텐츠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번 만남은 지난주 지역구에서 단체 관람 후 뒤풀이 자리에서 제작사 관계자분이 아이들과 대통령 네 분이 함께 보면 더 뜻깊겠다는 제안으로 성사된 자리입니다. 영화 시작 전 아이들이 직접 준비한 캐릭터 선물도 드리고 천진난만하면서도 엉뚱한 질문 세례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선거에는 왜 나가셨어요? 직접 운전해서 오셨어요? 같은 질문에 모두 박장대소하며 정말 즐겁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반면 역시 빵에 있는 성년이는 재임 당시 전용기의 주류인 차미슬 프레시 페트 제품 10병이 실렸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대통령 기록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전용기에 실린 소모품류 목록에는 차미슬 프레시가 포함되는데 대통령의 식사를 총괄하는 운영관의 요청이 있었다고 보고서에 기재됐습니다. 또 은수저 세트와 은세정제, 사탕 담는 그릇인 아크릴과 유리 재질의 사탕볼도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야말로 공군 1호기가 날아다니는 윤건이 포장마차였던 것입니다. 그냥 검찰총장까지만 하고 집에 앉아서 소주나 마시면서 네 맘대로 살지 왜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래서 빵에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탕볼의 은수저는 또 뭔가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